이런 도형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데 도형 배운 거 있죠? 예본이가 저기 수학 때 배웠지? 원방. 네. 그 원방을 떠올려야 되니까 시험 뭐라고 그러지? 수학 범위가 누적이에요. 누적. 예를 들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원이 여기 지금 x축에 이렇게 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심이 y축에 하나 있을 거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얘는 y 값이 8분의 1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을 1이래요. 여기는 0이고.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1이 되겠지. 반대점이 1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때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 때 그때 pb 길이 그 다음에 p의 길이 곱하기 pc의 길이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a가 뭐냐? 점 p? 아 여기 p점은 a, 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있는데 그 a라는 점은 여기에요. 이 점이 a예요.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얘예요. 변수가 뭐로 되어 있는지. 변수가 a로 되어 있지. 그러면 PA, PC, PB를 다 a가 들어간 식으로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PBB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그래야 내가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봅시다. PA의 길이라는 정체가 어디 있어요? P점에서부터 A점까지 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요거는 둘 사이의 Y값의 차이잖아. 그럼 A점의 좌표가 필요하겠네? 나한테? 근데 A점의 X좌표는 알지? A니까. 그러면 여기는 A, 하고 8분의 1 A 제곱 요렇게 써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니까 얘는 8분의 1 A 제곱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가면 돼요. 그 다음 C 어디 있어? C는 어디 있어요? 아, 이 자리가 B고 이 자리가 C다. 오케이. 그럼 PC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그럼 B점이나 C점은 전부 다 X값이 A일 때에 원에 있는 Y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입을 해봐야지. A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1 이렇게 대입을 하세요. 그 Y값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작은 게 B, 큰 게 C겠죠. 그러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1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Y 값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끝나는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나오는 거겠지. 풀마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2가 이쪽으로 이항했으니까 하나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큰 게 C니까 요게 C점이죠. 이게 B점이고 다 찾았죠. P에서부터 C까지니까 C점 자체죠. 그러니까 얘는 2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PB도 있나요? 네, PB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세 개 다 구했죠. 이거 갖다 다 집어넣는 거. 안 쫄아도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다 뭐야? 그냥 좌표 찾은 거죠. 좌표 찾은 거예요. A점 좌표, B점 좌표, C점 좌표 찾은 거예요. 그 좌표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Y 값에 해당하는 거죠. P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계산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이따가 얘기해 쉬는 시간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도형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도형에 나오는 것들 대부분은 좌표를 찾으면 해결되는 거든지 아니면 도형의 닮음 이용해서 비례식 쓰면 돼요. 길이 같은 것들. 비례식 쓰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도형의 닮음이라든가 비례식을 쓰려면 중학교에 나온 도형의 어떤 성질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중학교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 중학교 거 다 까먹었거든. 출석을 잠깐 불러볼까요? 박지우 왔고 최경서 그리고 여기는 여행이고 김선재 그리고 김은선 은선이지 그리고 대평고등학교 장혜준 그리고 수성고 장혜준 그러면 다 온 건가? 네, 다 왔네요. 미리 얘기한 사람 빼놓고는 다 왔네. 자, 그럼 오늘 진도를 좀 나가봅시다. 여기를 닫아야 예본이 있다가 뭐 아까 30 몇 페이지에 질문 있다는 거 이거 좀 이따 일단 내가 저기 체크를 해놓을게요. 어떤 거예요? 30 몇 페이지라고 했죠? 34? 연습 문제예요? 네. 34에 몇 번? 16번. 16번? 이거는 오늘 할 건데 아직 안 나갔어요? 저번 시간에 조금 못했어요? 나 샌드위치 정리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샌드위치 정리해야 돼. 지난 시간에 7번까지 한 걸로 아는데? 맞아요? 필수예제 7번 미정계에서 정하는 거 8번까지 했어요? 아 8번까지도 했어요? 8번 되게 중요한데. 그럼 이제 9번 남았죠? 근데 8번 다시 해주시면 돼요? 8번? 네. 8번은 다시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 그리고 얘가 난이도가 높게 낼 수 있어. 이거보다 훨씬. 8번은 되게 내가 별표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했어. 안 했을 리가 없어. 이거 갖고 맨날 실험하는데 시험 공부할 때 8번 7번하고 8번하고 거의 똑같은 스타일인데 8번 스타일은 훨씬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더 좋아해요. 그럼 7번하고 8번하고 뭐가 다르냐? 8번의 특징은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힌트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0으로 가는 힌트가 나오는 이런 식이에요. 힌트의 종류가 서로 다를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8번에 보시면 기억에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fx의 값이 얼마로 가냐면 2로 간다. 단 이때 fx는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걸 풀어. 다항 함수라는 조건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풀려. f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함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항 함수라고 딱 집어줘야 얘를 해결할 뭔가가 생겨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똑같나요? 마이너스 3 거기에 fx. 이거는 그래도 이게 똑같네요. 나만 좀 쉽다 이거지. 자, 기억 조건에서 내가 알아야 될 거. 얘 무한대로 가죠. 그런데 2라는 값으로 수렴했죠. 박지우 이해돼?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알아? 어디로 가야 돼? 아이씨, 까먹었어. 생각해봐. 무한대분에 여기 어떤 일정한 값, 상수값으로 돼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 무한대분의 상수. 그러면 얘 극한 취하면 0으로 가. 이해됐어? 그런데 얘는 0이 아니라 2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서 어떤 특정한 k라는 값으로 수렴했다 이거야. 0으로 가지 않은 걸 봐서는. 게다가 이렇게 k라고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이런 특정한 숫자로 같지 않아. 꼭 기억해봐. 얘가 크면은 분모가 차수가 크면 얘 0으로 가. 분자가 차수가 크면은 얘 무한대로 날라버린다고. 그게 지난 시간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 이해됐어? 근데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닌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같다는 걸 봐서는 얘는 얘하고 얘가 차수가 똑같다는 거야. 얘도 무한대로 가면서 and 플러스 fx의 차수가 x제곱이야.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런 2도 수렴한다고. 플러스 얘의 수렴값이 뭐야? 이게 k를 수렴했다는 건 개수 b로 수렴하는 거잖아. 개수의 b.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의 개수는 뭐가 있어? 2겠지. 그래서 이게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야. 얘를 알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fx가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애라고. 내 말 이해됐어?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기억에서 찾아내야 될 힌트야. 두 번째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요.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x-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애거든요. 얘 0으로 갑니다. 그럼 얘가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했단 말이에요. 1이라는 값으로. 그러면 얘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fx도 0으로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fx가 뭐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x-3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야. 그래야 저기 3 넣었을 때 0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 사실하고 이 사실을 짬뽕하면 여기에 뭐가 더 들어와야 되냐면 2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 x-3을 인수로 갖고 있단 말이야. 약수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가 뭐가 해야 돼? 2x 플러스 k로 끝나야지. fx가. 그래야 최고 차항이 2x 제곱으로 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서 fx 정보를 다 찾은 거야. fx는 따라서 어떻게 생긴 애야 돼? x 마이너스 3에 2x 플러스 k로 생긴 애예요. 여기가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생긴 애란 말이지. 그런데 x-3, x-3 똑같이 있고 얘는 x가 3이 아니라는 속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분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얘 얼마로 가? 아 왜 3이야? 4로 가지. 분모 4로 가잖아. 분자는 어디로 가? 3 집어넣으면 6 플러스 k로 가지. 둘이 저기 나눗셈 해가지고 얼마나 끝났다는 얘기야? 1로 끝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k 값이 얼마야 돼?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게 fx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조각을 잘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이게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아니지. k를 구하라는 게 아니겠지. 여기서 뭐야? f의 0을 구하라? 바보 이거 0 집어넣으면 되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6 나오겠지 답은. f에서 다 구했어도 이것까지 내가 계산해야 되냐? 0 집어넣으면 되지. 그건 아니지 진짜. fx 다 구해줬는데 뭐 6은 니네가 마무리 이건 마무리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이것까지 해줘야지 정답이라는 게 보여? 눈에? 8번은 되게 중요한 문제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거 내용에서 하나를 설명을 안 했어요 그때. 그게 어디냐면 28페이지에
이런 제목을 가진 애예요.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거기 보시면 이것도 전제 조건은 두 함수 다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도 알파로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고요.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도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꼭 어떤 특정한 숫자일 필요 없어요. 무한대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언제나 모든 x에서 fx의 y 값이 가령 항상 gx의 y 값보다 작다라고 쳐도 돼요. 다시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fx에서 수렴하고 gx에서 수렴하는 상태에서 모든 똑같은 x 값일 때, 같은 x 값일 때, 다른 말로 같은 x일 때, x 값이 같을 때 이렇게 인식해도 좋아요. 여기다가 1이면 1, 2면 2, 3이면 3 똑같은 x일 때예요. 똑같은 x일 때 항상 y 값이 이쪽이 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제 조건 안에서 그렇다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수렴하는 알파의 값 있죠? 알파의 값이 베타 값보다 당연하게 수렴 값도 작을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냥 직관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뭐도 들어가냐면 같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어요.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무한대도 된다고 그랬죠? 무한대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긴 이거 y 이퀄 x분의 또 여기에 점근선이 있어서 여기 뭐 2라고 해볼까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는 y 이퀄 x분의 1 플러스 2라고 합시다. 얘가 아까 얘기했던 gx고요. 얘가 fx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똑같은 x를 취했을 때 gx의 값이 fx보다 큽니다. y 값이. 이거 이해되세요? 어디를 찍어도 그래요. 어디를 찍어도 gx가 fx보다 커요. 그러다 보니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어떻게 돼요? 수렴값이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해요.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수렴값이 이쪽이 더 큰 거예요. y값이 큰 쪽. 내 말 이해됐습니까? 가장 간단한 예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치? 같을 수도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얘가 아니라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는 애가 있어요. 걔는 뭐냐면 y 이퀄 x분의 2 같은 거예요. x분의 2면 y 값이 항상 얘보다 2배가 커요. 뭐가 됐든지 간에 똑같은 x예요. 2배가 크죠? 하지만 무한대로 갔을 때 얘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똑같이 0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0으로 가는 y 중 안에서도 얘의 y 값이 큰 거죠. 딱 얼마만큼? 2배.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0.0000001이라고 치면 그때 gx 값은 0.0000002가 되겠죠. 딱 정확하게 집어보면 얘가 2배가 크다고. 근데 어차피 0으로 가는 건 똑같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같은 경우도 생긴다. 이런 극한의 대소관계의 특이성이 있다. 수렴할 때 가능한 겁니다. 수렴할 때. 근데 얘는 그냥 그래. 얘는 그냥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글자 칸이 모자르네. 글자 칸이 모자르네요.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데 걔가 시험에 잘 나와요.
걔가 뭐냐? 걔 별명도 있어요. 수학에서 별명이 있을 정도면 꽤 잘 쓰인다는 거죠. 흔히들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교과서에 안 써. 그냥 선생님들끼리 그냥 이름 붙여서 별명, 말 그대로 별명이야. 별명 지어서 하는 거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야. 내가 원하는 값이 fx인데 그 fx의 값이 어떤 함수보다 항상 커. y 값이 언제나 커.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 값보다는 언제나 작아. 중간에 낀 애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극한을 취해봤더니 이렇게 취해본 거예요. 이렇게 취하면 아까랑 똑같이 얘가 이 값이 얘보다 작겠죠? 얘 값은 이거보다 작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다 수렴한다면 같다까지 들어가겠죠. 두 개를 연산하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좀 전에 했던 거에 연장선으로. 또 따뜻하게 해놨더니 자기 시작한 오후인데? 오후 1시 반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내가 정체를 몰라. 얘는 정확하게 그 함수값을 알거든. 얼마라고? 가령 이렇게. 얘는 x분의 2이야. 얘는 x분의 3이야. 근데 얘는 얼마인지 몰라. 안 줬어. 뭐라고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음 함수다 뭐 있다는 얘기도 없어. 유리함수다 무리함수다 있다는 얘기도 없어. 어쨌든 fx의 y값은 이 y값보다는 크고 이 y값보다는 작다라고만 알려준 거야. 근데 나보고 이걸 구하라는 거야. 얘의 이런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야. 무한대로 갈 때.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얘의 극한값이 알파로 가고 계산해봤더니 얘의 극한값도 알파로 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의 양 끝에 있는 수렴값이 똑같은 상황으로.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갈 거야? 얘는 어디로 갈 거야? 중간 사이에 끼인 애기 때문에 얘 역시도 알파로 가야만 한다가 샌드위치 정리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림 그려보면 간단합니다. 아까랑 비슷한 그림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GX예요. 얘가 HX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요 얘를 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fx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 어딘가에 있다 이거지. 이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그래야 모든 x에서 아무데나 잘라서 봐도 빨간색이 요거보다 작고 요거보다 크게 나온다 이거지. 어디를 잘라도. 이해됐어? 그래서 요 상황을 만족한다 이거야. 그런데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면 이 사이에 낀 얘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가지고 지가 가고 싶지 않아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간단한 얘기예요.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요거 설명을 그때 안 했거든요.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어서 본 수업 시간에 그치? 본 수업 시간에 들어도 되는 건데 이 바쁜 특강 시간에 할까 말까 좀 고민도 되고 그래서 빼버릴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넣었어요. 9번 보세요. 9번 9-1번에 보면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보다는 그놈의 y값이 커요. 그리고 어떤 y값보다는 항상 작냐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1보다는 작대요. 여기서 학생들이 착각하는데 fx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x제곱 플러스 1에 2x제곱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일까? 얘는 가운데 낀 0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fx가 이딴 형태로 생겼다는 얘기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fx가 뭔 줄 알고 그래? 문제에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 지 멋대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라고. fx 몰라 나. 그런데 뭘 구하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fx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요 무한대 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계수비로 나올 테니까 얘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얘도 똑같이 2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가야 돼요? 2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극한값 정도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함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극한값만 딱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친절하죠? 두 번째 거는 보면 fx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x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한대요. 2x1보다는 fx의 y값이 크고요. 2x 플러스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괜히 아무 생각 없이 2x 플러스 그러면 2인가? 아니면 2x 플러스 3인가?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구하래. 나는 fx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갑자기 fx를 제곱을 해서 그놈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놈을 극한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생각하면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예요. 모두 y값이. 이해됐어요? x가 이걸 괜히 준 게 아니에요. x가 0보다 크다라고 한 상태에서 요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y값은 0보다 큽니다. 여기 있는 모든 y값도 0보다 큰 애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세 개가 다 양수니까 나는 얘 fx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내가 그때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수원수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식을 변형해서 만들어내라. 그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그 수투 전체를 가로지르는 어떤 테마다 라고 얘기했었죠. 나 fx 제곱 필요해요. fx 제곱 필요하다. 그러니까 fx 제곱 해도 돼. 왜? 다 양수라서 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그래서 양수 준 거야. 그래서 fx의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여기가 2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2x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해도 똑같다고. 양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나누기 x제곱 플러스 1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똑같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도 양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밖에 안 바뀌어. 되게 철저하게 만든 거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도 이 부동호 방향은 절대 안 바뀌어요. 왜?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상태에서 무한대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무한대로 돌려보면 얘 x제곱이고 얘는 4x제곱 되겠지. 4x제곱.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최고차항 계수 똑같으니까 계수비로 수렴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 어디로 수렴해요? 4로 수렴한다고. 얘도 4로 수렴하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도 어디로 가? 4로 수렴하는 거지. 이렇게 풀어봐. 내가 필요한 걸 적극적으로 만들라 이거야. 그 만들 수 있게 다 전제 조건을 달아놨다. 양수 조건 왜 있다고? 부동 방향 절대 안 바뀌어. 제곱해도. 내 말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푸는 것. 요거는 딱 시험 문제죠. 어렵진 않지만 시험 문제예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거 어렵다고 느끼면 안 되지. 이건 흔해 터진 문제. 흔해 터진 문제긴 한데 잘 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꿀이지. 좋아. 어렵지 않은데 시험에 자주 내주니까 점수 딸 수 있잖아. 빵점 면하게 해주잖아. 빵점 면하게. 박지우 이해돼? 네. 이거는
선물 같은 애예요. 점수 주려고. 빵점 방구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짜 벌써 30분 지났네. 연습 문제 풀어 보셨나요? 네, 연습 문제에서 여러분들 오기 전에 좀 골라봤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문제가 뭔가. 이 함수의 극한을 끝내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따가 한번 봅시다. 현재 풀었어? 혹시 4번 맞았니 틀렸니? 틀렸지. 내가 딱 골라. 연습 문제 4번을 내가 골랐어요. 뭐 비슷한 문제도 있는데 일단 4번이 눈에 띄어서 4번을 골랐어요. 중요하거든요.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눈에 보는 순간 또 틀리고 하죠. 얘를 봐라. 이걸 내가 픽업한 이유는 함수 극한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걸 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OX 문제, 참과 거짓을 가르는 문제도 마찬가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내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야, 모두가 수렴하는 형태로 돼야, 아니면 뭐라도 알아야 이 수렴값을 계산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는 얘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얘 따로 하려는 이상한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그냥 하나의 함수입니다. 얘 하나가 전체가 하나의 함수예요. 얘를 하나의 함수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러면 hx가 이렇게 생긴 애고 그놈의 hx가 무한대로 갈 때 2로 간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때 gx는 수렴값을 알잖아요. 그럼 내가 정체를 모르는 놈은 누구냐면 fx예요. fx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fx를 수렴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놈으로 갈아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fx는 hx 플러스 x가 돼서 얘를 여기다가 대신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수렴하는 형태로. 그래야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정계.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잘라 플러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취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 걸 내가 아니까 이미. 얘 어떻게 수렴해? 이거 전체는 어디로 가? 얘는 2로 가고 gx는 1로 가니까 얘 자체는 3으로 가. 그런데 여기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 전체는 0으로 가. 수렴값이 있다고. 내 말 이해됐어? 이거 이해돼? 저 맨 끝에 이해돼? 저기 왜 3이 아이씨 짜잘한 거에 좀 신경 쓰지 마. 씨. 2 여기까지 이해됐어? 무한대분의 2니까 0 이해돼? 수렴하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얘가 약분되잖아.
그럼 결국 GX만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어디로 가? 1로 가죠. 그래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두 개 각각의 수렴값으로 계산해서 1이다 이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핵심은 저 초록색, 연두색 저거예요. 하나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된다. 저걸 나눠서 얘가 제공한 대로 fx 빼기 x로 순진하게 저게 낚이면 안 된다. 안잡도 멀었어. 야, 그리고 니네들 특강 요번이 세 번째야. 오늘 끝나야 3분의 1 올라가는 건데 4분의 1이지. 벌써부터 그럴 거면 특강을 왜 신청해? 하지 마. 공부할 생각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 똑같이 연습 문제 7번이 이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예요. 7번 맞은 사람 풀어도 안 맞지?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골라서 안 푼건데요? 어? 골라서 안 푼건데요? 몰라서? 네. 그 딴 거 했어요? 네. 두 함수 fx하고 gx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맞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쓸게요. 다음부터는 그냥 말로 더 심플하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된 거지. 이 멘트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극한의 성질이 뭐였어요? 다시 보세요.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하고 얘 알파, 얘 베타로 수렴한다고 치면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도 수렴 얼마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기억하시죠? 두 개가 각각 수렴해야 이걸 써먹을 수 있다. 또는 fx 곱하기 gx도 수렴한다. 얼마로? 알파 곱하기 베타로. 또 gx분의 fx도 수렴할 것이다. 얼마로? 베타분의 알파. 단 이때는 얘가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얘 수렴하죠. 그 다음 이거 아까 하나로 뭐라고 했죠? hx가 수렴하는 거예요. 이 통째로가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gx를 각각의 수렴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에요. 더하기가 hx잖아요. 그러니까 hx-fx로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죠.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얘도 수렴, 얘도 수렴이죠. 그럼 수렴하는 거 맞지? 네, 그래서 맞아. 내가 이거 명제라고 그랬잖아. 그 기억 맞다고. 니은 이렇게 이제 표현할게. fx 수렴 알파로 수렴 fx 곱하기 gx도 뭐 베타 같은 걸로 수렴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리미트 쓰다가 시간 다 빠졌어. 그러면 gx도 수렴할 거냐? 해봐야지 지금처럼. gx 이거 전체가 하나의 hx라고 생각하면 gx는 어떻게 되느냐? hx를 뭐로 나눠야 돼요? fx로 나누면 fx가 약분돼서 gx만 남는 이런 형태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gx 수렴 될 것 같죠? 근데 뭐가 없어요? 이게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거 이 새끼 써줬어야지. 난 모르잖아. 그러면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명제가 참이 돼 안 돼? 안 되지. 무조건 참이 돼야 참인데.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야. 왜냐? fx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 그리고 알파가 0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라고. 이거 답지 가서 봐봐. 발레 이따구로 내가 그때 얘기했지. 발레 그따구로 돼 있는 풀이는 거지 같은 거라고. 그거는 볼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명제로. 논리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발레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거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gx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 gx분의 fx 통째로도 뭐 수렴해요. 베타로 수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fx도 수렴할 거냐가 디귿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해봐서 알겠죠? 요거 hx로 표현하면 fx는 hx에다가 뭐 곱한 거예요? gx 곱한 스타일이에요. 그게 fx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얘 수렴한대잖아. 얼마로? 베타로. 얘 수렴한대잖아. 알파로. 그러면 곱하기에는 제약 조건 있어 없어? 뭐 0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가 수렴이니까 얘도 수렴 되지. 얘는 맞아. 자신 있게 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기억도 맞고, 네. 기억도 맞고, 이것도 맞고. 자신 있게 쫙쫙 풀라 이거야. 이렇게. 리얼. fx-gx가 수렴해 알파로. 그다음 그렇다면 fx의 수렴값하고 gx의 수렴값이 같은 거냐? 아, 얘가 알파가 아니라 0. 얘가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 자식의 수렴값하고 이 자식의 수렴값이 같아서 알파 빼기 알파에서 0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는 선호가 바뀌었지. 앞뒤가 바뀐 얘기야. 얘랑 수렴값이 같아야 이걸 극한에 계산할 때 0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얘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애란 말이야. hx처럼 하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hx가 0으로 가는 거를 나는 알아. 그런데 얘 따로가 수렴할지는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건 선호가 바뀌었다고. 이게 P이면 얘가 Q이다르면 맞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맞아. 근데 이건 뒤집어 썼잖아. 역이잖아. 역. 명제 역이잖아. 명제에 P이면 Q에다가 참인 상태에서 그 역은 아니죠. 거짓이죠. 그냥 아니에요. 내 말 이해돼? 박지우 이해돼? 그 다음 야 11번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아까 이거 예전에 했어. 그 다음 내가 풀어줄 만한 거는 18번하고 19번이에요. 이거 푸는 사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나요? 안 하는 느낌인데? 문제도 안 보는 느낌인데? 가우스 나왔잖아. 가우스 내리 싫어하는 거니까 더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풀어야지. 가우스
x가 어떤 n이라는 값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이 전체 식의 값이 k라는 어떤 값으로 수렴한대요. 원래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가우스가. 원래 가우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프 기억하시나요? 그때 풀었던 거? 이렇게 생겼던 거?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n의 우극한 값하고 n의 좌극한 값이 다른 애예요. 우극한은 여기 와 있고요. 좌극한은 여기 와 있는 애예요. 완전히 다른 애예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대표적인 애라고 가우스가. 근데 얘는 같아졌대. 신기하지. 해봐야지. 자, 첫 번째 x가 n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부터 해봐야 되겠지. n 플러스로 간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여기가 n이겠지. 그러니까 이 식이 다 n으로 바뀌겠지. 얘 n이고 얘 n 제곱이고 플러스 3n 이렇게 생긴 거죠. 이해됐어요? n이 좌극한으로 가면 그거 하나 아래로 갈 거 아닙니까? n-1 여기가 n-1이겠죠? 여기는 n-1의 제곱일 거고요. 여기는 그냥 3n일 거예요. 요거 3n입니다. 왜?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요거 조심하세요. 3n 똑같아요. 이 사람 얘기는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그때 n 찾고 얼마로 해야 똑같은지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 계산해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면 해서 문제씩 풀면 되겠지. 오케이. 이것도 풀어야 되나? 이 전개는 얘네가 전개 좀 많이 어려울까? 해봅시다. 자, 얘 약분 가능하니까 요거는 n 제곱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n 플러스 1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이렇게 쓰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n이 0이 아니니까 약분한 거예요. 자연스러워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또 얘랑 얘랑 곱하면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 n은 얼마야? 4 n 4로 나왔습니다. n은 4고 그때 값을 계산하면 얘가 수렴값이니까 7이 되겠네요. k는 7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연습문제 18번. 가우스 이렇게 푼다. 두 번째, 가우스에서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스타일. 연습문제 19번. 이거죠. 자, 이거는 또 이거 첫 번째 가우스를 다루는 방법은 이렇게 n 플러스하고 n-를 1로 해서 가우스 기호를 직접적으로 n의 값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한다가. 그러니까 니네 문제집에다 이렇게 좀 적어놔. 첫 번째 가우스를 해결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우극한 좌극한으로 해서 가우스 x를 실제 n이나 n-1로 바꿔서 계산한다. 18, 19가 둘 다 가우스인데 왜 두 개로 나눠져 있겠어?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 접근법이. 자, 얘는 좀 다르게 풀어요. 얘는 x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특정한 값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못해. 무한히 커지니까 그놈의 가우스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가우스 x를 일반 숫자로 표기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일반적인 숫자로 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우스 기호를 날려야 돼요. 없애야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 없앨 방법 간단합니다. 가우스 x의 뜻이 뭐였어요? 어떤 숫자를 놓고서 여기 n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때 요 안에 있으면 이 숫자로 계산하겠다. 왼쪽 숫자로 계산하겠다. 기억하십니까? 즉 n과 x가 이렇게 n 플러스 1로 돼 있을 때 이 가우스 x를 요 놈으로 계산하겠다. 그게 가우스의 핵심이잖아. 이해됐어? 따라서 요 놈은 n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얘 x는 n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 야, 저기 n에서 어떤 소수값 정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다시. 이거 어렵나? 다시. 여기가 2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있는 x가 이쯤에 있어. 가령 2.6이야. 그게 x야. 여기가 2.6이야. 그런데 얘는 2로 계산돼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x를 뭐라고 바꿔주면 좋겠어요? x는 가우스 x? 이거 뭘 잘못 쓴 거지? 다시. 이거 반대로 썼잖아요. 이거 왜 소리 반대로 썼네. 이게 2잖아요. 따라서 가우스 x에는 n이라는 놈은 x 값에서 소수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그 n이 뭐예요? 가우스 x고. 따라서 가우스 x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x 요 안에 있는 숫자에서 소수만큼 빼주는 거. 즉 정수만 남게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요게 핵심이라고. 요게 핵심이라고. 따라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x분의 12에 여기를 뭐라고 바꾸냐면 이 안에 있는 3분의 x에서 어떤 일정한 소수값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우스 기호 날렸잖아요. 단 이때 h는 소수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겠죠. 소수점 뭐 0.2, 0.3 이런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깔끔하잖아. 그러면 얘랑 각각 분배할 수 있잖아요. 분배하시면 첫 번째 거 분배하면 얼마예요? 4고요. 두 번째 거 분배하면 x분의 12h가 돼요. 거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니 여기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꼴랑 해야 11이잖아. 12.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무한대분의 12 하면 어차피 0이지.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어디로 가? 4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핵심이에요. 가우스 x를 이렇게 바꾸는 기법이 있다. 가우스 x는 이렇게 만들어내서 일반적인 숫자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 좀 외워둬야 된다. 나중에 외워. 어차피 지금 이해했다고 해서 니네가 써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워야지 써먹을 수 있다. 가우스 x를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실제적인 n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숫자 n으로 만들기 위해서 x-h라고 표시하든지 둘 중 하나로 하면 된다. 와, 문제풀이를 무슨 1시간 하고 있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잊을까봐. 어차피 늦은 거 한 문제만 더 합시다. 21번. 이거는 무려 수능 문제래요. 상수함과 계수가 모두 정수래요. 계수가 모두 정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정수인 그리고 다항 함수래요. 그러한 fx와 gx가 있답니다. 이런 힌트는 엄청 중요한 힌트들이에요. 이때 퀘스천은 f2의 최대치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fx랑 gx랑 막 바뀔 수 있는 거야. 정해진 값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f의 2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값을 생각해봐라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힌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2로 수정하고요.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이죠? 얘는 0으로 가요. 이거 어디서 본 스타일이에요? 8번 스타일. 오늘 했던. 그럼 8번 스타일이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 두 가지 힌트를 이용해서 F2로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값을 생각해봐라 이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오늘 증명한 거에서 마찬가지죠. 얘를 전체를 뭐라고 놔야 된다? HX라고 놔야 된다. 얘 전체가 다 하나다.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 HX라는 놈은 정체가 뭐냐?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됐는데 0도 아닌 2로 수렴했어? 그러면 이 hx 전체는 뭐로 시작한 거야? 2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라블라 뭐 이렇게 있겠죠. dx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어쨌든 여기 블라 이렇게 해도 돼. 블라블라 이렇게 2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 헐? 여기까지 이해했어? 얘를 보면 0으로 갔어. 0분의 0꼴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0이면 얘도 0이 되는 거지. 그런데 실험을 했네? 그렇다는 얘기는 x제곱 다 인수분해서 날렸다는 얘기지? 약분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을 가지고 하면 이 hx라는 건 뭐를 갖고 있다? x제곱으로 예쁘게 인수분했는 걸 갖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알았어? 짬뽕하라고 그랬지. 두 개를 종합해보면 hx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 놈이야? x제곱을 갖고 있으면서 맨 앞은 2x 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2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겠죠. 정보를 종합하면 이거 아니야? 이 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 단원에서는. 그런데 이 k도 구할 수 있어요. 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2x 플러스 k만 남았을 텐데 여기 2x 플러스 k만 남았을 텐데 0 집어넣으면 k만 남고 그 k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니까 다시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다시 맨 처음 돌아와서 fx하고 gx의 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수가 모두 정수여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좀 더 세분화해서 소인수분해 해보면 2x 제곱에 x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hx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fx랑 gx가 되게 다양한 게 나와요. 가령 예를 들어서 fx는 여기 이제 gx라고 보면 fx가 x면 gx는 2x의 x-2가 되는 거고 그 누구도 몰라. 얘가 2x면 얘는 x의 x-2가 되는 거고 얘가 2x 제곱이면 여기는 x-2가 되는 거고 모르지 뭐가 된지. 이해됐어? 몰라. 이 중에서 얘 제일 크게 나오려면 뭐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이거.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최소한 여기다가 2를 쳐놨으니까 얘는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fx에서? 왜? 이거 들어가면 0이잖아 무조건. 그치? 0 되면 꽝 되는 거지 뭐. 얘 없어야 돼. 얘 이거 gx 쪽에다 줘야 돼. 이해됐어? 그럼 여기다 쓴 대로 요게 fx가 전체를 가지게 되면 다른 누구보다도 얘는 얼마 나와? 2 나올 거고 얘는 4 나올 거잖아. 근데 얘는 2 집어넣으면 8 나올 거 아니야. 훨씬 크게 나올 수 있잖아. 제일 크게 나오겠죠. 8. 8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이 초록색 이거 초록이라 불러야 돼? 연두라 불러야 돼? 일단 이 색깔 오늘 계속 나왔죠? 하나로 봐라. 하나 통째로 보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제 연속 들어가자.